1250 SH 주택도시공사. 여긴 또 서울이 빠졌네요. SH 주택도시공사. 거주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SH 신림식단지 아파트 2018년 임대주택 LED 시설 개선사업 설치공사. 2018년 여긴 좀 SH 주택도시공사가 빠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인데 또 서울이 빠졌네요. 설치기간 2014년 10월 16일부터 또 이게 16 고친자주겠죠? 네, 이것도 10월 고치고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현수막을 교묘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현수막을 이렇게 부착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아파트 관리소나 구청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관명을 쓰게 되면은 관명사칭이죠. 관명을 쓸 때 공문을 통해 갖고 관명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날짜는 행정적이기 때문에 설치기나 날짜 몇 월 며칠부터 이것도 공문에 부담되고 새로 이렇게 마음대로 무단으로 이미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아래 연락처로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핸드폰 하나만으로 이런 사업은 안전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 안전이고, 안전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안전검사 받아야 되는 거고, 관할구청에서 공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여간 털어투성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왜? 청탁이죠. 부정청탁이죠. 이렇게 현수막을 달 수 있다는 것은 관리소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회나 관리회나 관리소나 허락을 해갖고 이렇게 달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개인정보를 내줬기 때문에 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개인정보를 내줬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이제 테러를 당할까봐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딴청 피워야죠. 일방통행. 오늘은 차 없는 길입니다. 차 없는 날입니다. 자, 이건 또 이거 완전 택배. 완전 이렇게 덤프 트럭이요. 택배 회사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공동의원이에요. 국제적십자의 불가침 취해 겪었는데, 자, 24일 날에 또 이렇게 대공사를 한다고 이제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24일은 10월 24일이 무슨 날인가? 유엔데이입니다. 유엔데이. 유엔 국제연합일입니다. 국제연합일. 왜 하필이면은 국제연합이 10월 24일 날 또 국제연합일에 유엔데이 날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왜 저번에는 문재인 난민 대통령 평양 가는 날에 이렇게 도덕 공사를 해갖고 감쪽까지 밤중에 와서 다 센서 등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자동분호 복도마다 환하게 불을 켜놨습니다. 무섭죠? 이건 주거침입이고,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도 않고 제 멋대로 공사를 불법 중개축을 하고 불법 공사를 하면서 그 모든 부담을 우리 주민들한테 안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인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오늘은 창업 날입니다. 무자격자들이, 자격도 없는 자들이, 건축에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이 건축을 나가서 하청을 줬다면서 저 개인 핸드폰 하나마다, 저 핸드폰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하나만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 자기 사업장에 있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등기나, 예, 그리고 사무실 계약서나 공장이나 계약서나 저 직원들, 고용인들 뭐 들어고 등문사무법까지 4대 보험들까 다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은 애맨 보수모, 애맨 난민이라고 하는데 난민은 아닙니다. 이쯤에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300개에서 500개의 식당을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국세청인지 사무처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외국인들과 불법 거주자들이나 난민들은 절대로 저기서 난민들은 난민지회를 받거나 이 불법 이주민이나 불법 거주나 외국인들은 그 등에서 사업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제법에도 위반되지만 탈세 문제 정도가 아니고 테러 방지 차원에서도 국제 범죄나 테러 방지 차원에서도 사업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첫째,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그 전에 만들 수가 없고, 이 난민들 불법 치료자나 난민들은 자기 사업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권자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데 어떻게 해서 난민들이나 이주민이나 탈퇴민들이나 불법자들이 그들이 자기 사업장을 가져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이익을 빼앗고 그들을 가로채간다면, 그러고 그들이 평화적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십자 정신을 가지고 평화적인 차원에서 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도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수증 처리 하나 없이, 공문서 없이, 영수증 처리 하나 없이 사람들이 은근히 저를 지금 서민들은 저를 많이 성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이렇게 딱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핸드폰만 들어도 은근히 제 뒤에 와서 저를 보호하려고 전동차를 타고, 물론 제가 노원구 사슴 아파트에서도 그랬습니다. 노원구 사슴 아파트에서도 이거 완전 좀 일방통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좀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허경영 총재가 그랬죠. 아무도 그거죠. 문재인 그쪽 관성을 보니까는 아무도 못 말린다. 박정란 같이 아무도 저 문재인 뭐 독주하고 있으면 독주. 좋아요. 이래도 독주는 다 좋아요. 우리는 역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 사슴 아파트에서도 월계동에서도 영삼동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아우를 따서 영삼동 건데 사슴 아파트에서도 배웠다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공무원들 뭐 동사무소 동장까지 동사무소 동장이 나와서 저를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오히려 파출소장은 뒤에서 제가 치료 사업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래서 총재님 뭐예요? 총재님 뭐예요? 일일이 순찰차를 타고 스피커를 내가 막 웃으면서 총재님 어디 가요? 총재님 뭐 이러면서 은근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총재님 뭐예요? 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은근히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왜? 김대중 노무현이 좌익적으로 되고 종북 정권 들었을 때 저는 직접적으로 신변 보호를 못하니까 그들이 저를 보호를 하고 싶은데 공무원이니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보호를 못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좀 깔깔대면서 제가 이렇게 집게를 지면서 치료 사업을 하듯 비닐봉지에 집게를 들고 하는 그 모습이 우습다 하는 그런 식으로 총재님 뭐예요? 하면서, 근데 왜 그거를 저기 파출소장이 지구대장이 왜 그 말을 뭐야 하면서 뒤에 따라오면서 스피커를 대고 했으니까, 뭔가 불법을 저질렀거나 경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서 검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의를 주고 그러고 딱지 붙이면 되는 거지, 왜 뒤를 뒤에 제 뒤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그거는 은연중에 눈치 있게 받아들여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거기서 파출소장도 저를 도와줬고, 경찰서장 노원 경찰서에서도 아무리 저는 모함을 하고 돈한다 할지라도 그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은근히 정경을 통해서 주의를 줬다. 그렇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내가 말했는데. 그런데 여긴 좀 중랑구청은
내가 좀 중남, 원래 저 동대문이죠. 중남구청이 완전한 우리 대한민국 악의 뿌리입니다. 악의 근원지입니다. 예? 악의 뿌리가 악의 근원지입니다. 저기 적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움과 같이 666번지가 중남구청 동사무소인데, 예? 악의 뿌리고 악의 근원인데 사람들이 지금 제 뒤에서 저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지금 언성이 좀 높아졌고 지금 라이트를 켰습니다. 예, 마지막 바로 여기가 지금 신명희 소초 신명희 목사님께서 2010년 전에 납치대 같은 겁니다. 황장엽이라고 황장엽 청비서랑 같은 경찰병원에 갇히면서 같은 날 같이 얼음창고에서 영안실의 얼음창고에서 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의문사죠. 살해되신 것입니다. 경찰병원에서 그때 내가 그래서 경찰병원에 있는데 그 송파 경찰서인가 가서 또 경찰들이 다 짜고서 경찰병원이랑 보훈병원이랑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 못 가는 이유고 지금 태영호 공사도 우리 탈북한 영국에서 잘했던 진짜 태영호 공사도 국제범죄 증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기가 막히게 강사비로 생계 유지를 한다는 그런 증언을 했는데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보호해야 될 자는 난민들 지금 마음이 김현희 씨, 황장엽 씨, 김신 너무너무 지금 보호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보호하고 우리 국가의 진흥성인데 국가유공자들은 아마 넘쳐납니다. 100만이 넘게 국가유공자들은 넘쳐나고 진정한 국민들은 국가유공자들은 지금 선에서 생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내가 왜 악의 근원이나 했냐면 여기가 좀 제2의 호남입니다. 여기가 호남공화국입니다. 666번지. 예. 여기가 지금 전라도 전부 호남 사람들. 예. 여기가 지금 호남 제2의 광주입니다. 예. 부정수급자들 20년을 놀고 먹는 프로백스들이 부정수급자의 가짜 장애인의 같은 애들의 그 놀고 먹는 아주 사진이는 사주가 멀쩡해갖고 기운이 펄펄 넘쳐나요. 발달장애. 지금 제가 내려온 것도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는데 발달장애 말 그대로 발달장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발달장애는 급성장합니다. 급성장. 예. 지금 경비실에서는 저를 감시하고 있고 여기 좀 장애인들 전동차를 탄 장애인들은 제 뒤에서 만약의 경우 이거 지금 저한테 잃어버릴 것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 여태까지는 잘 대충 비유 맺히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아보고 남의 일보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주민들이 아무리 국민기초수급자에 뭐 이렇게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점점 부담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공사를 24시간 공사를 해야 되니까 1년 365일 공사를 해야 되고 마음대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이 공사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주거침입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갖고 이 저도 목소리가 제가 지금 이럴 때 그때를 기억하시니까 제 의뢰는 음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음성권자로도 보호를 받고 내가 그럴 때 그때 공무원들이 음성권이 뭐예요 할 때에 나는 음성권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제 음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초미세먼지로 그래갖고 좁아가 마음대로 가래놨지만 마음대로 뱉지도 못합니다. 옆에 들릴까봐. 음성도 좀 연결됐고 거기다가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초미세먼지가 일어나. 여기가 지금 오늘이 지금 차 없는 날입니다. 봉화산. 예. 차 없는 날인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향민원 자리입니다. 향민원. 예. 여기 트위터나 SNS 보면 아실 거예요. 예. 여기에 앉아 계시다가 납치돼서 가셨습니다. 치매로. 세상에. 예? 소초 10년 치매 노인이라니 말이 됩니까? 119에 실려가갖고 경찰병원에다가 제가 부랴부랴 갔을 때
멀쩡했던 내가 짐 싸들고 간병하려고 짐 싸들고 병원에 돌아더니 그 몇 시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영안실로 말이 딴 데로 가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제 순위는 알고 계십니다. 자, 스마일. 웃으면서 싸웁시다. 웃으면서 싸웁시다. 네, 스몰이. 그런데 목소리가 된 거는 목소리가 이거는 적게 하면 이게 기어 들어갑니다. 다들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그렇죠. 목을 우리가 화가 나거나 흥분한 게 아니고 목소리를 좀 적게 하면은 이게 의사들은 알겠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숨이 차고 이 호흡줄 안 오고. 그래갖고 음성이 조금 큰 거고. 그러고 지금 내가 이게 오늘 차 없는데 저 보십시오. 일요일 차 없는 날이 일방통행이에요. 10시까지인데 10시까지인데 지금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저를 좀 위에서 감시하는 CCTV 감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좀 천장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저를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좀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거수일투족을 방하니까 했는데 미친 정신병자들을 날뛰게 가고서 이렇게 생고문들이 아주 교묘하게 고문을 하고 오랑캐들 같이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못 견뎌서 여기 나가도록 하지만 저는 여기 사수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견디지 못하고서 나갔지만은 저는 여기로 사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당은 성지 마지막 경리는 유엔 특별시 서울 불가침 취해법권 유엔 특별시 서울 사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봉화산화제 봉화 프로를 또 봉화산화 뜬다 하지만은 말이 증언번한 것은 이해하시라. 네, 시청자. 또 드라스브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유엔 특별시 서울 봉화산 마운틴 봉화. 네. 여러분은 지금 마운틴 봉화이고 가을 하늘에 밤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Good evening. 네. Good night.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향리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가 무엇입니까? 인종이나 종교나 적이나 차별도 없고 분열도 없고 인류애입니다. 인간애. 그런데 이렇게 잔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생고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네, 지금 여기 전쟁터에서 오늘 마찬가지로 SH나 LH나 공사를 하면서 이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갚을 수 없는 그런 수출 없는 채무를 지고도 뻐젓하게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셨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셨어요. 단풍에 벌써 노랗게 단풍 들었네. 괜찮아요. LH나 SH나 LH나 이 빨갱이들이 MBN에서 청탁보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짜뉴스들. 왜? 제2차 대전 때 유명한 거 나치 히틀러가 유명한 말이 있죠. 나치 히틀러의 유명한 말. 국제 사기꾼은 한 번에 사기를 중에서 9번의 진실을 말하고 단 한 번의 거짓을 말한다. 9번의 진실을 말해갖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도 9번의 진실을 막고 우리가 하냐 10번에 사기 틀자 그럴 때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SH나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다 분양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돈을 왜 SH 공무원도 아니고 공기관도 아닌 자들이 돈을 받아서 금융관리법에 나고 외국환 관리법에 어떤 인도주의로 또 돈 세탁해갖고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 선택해갖고 다 북한으로 갖다 도주할 겁니다. 왜? 지금 북한이 살기가 더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북한이 살기가 더 좋습니다. 돈만 있고 지금 북한에 인터넷도 들어가 있고 물론 편의점 이런 건 없어 개인적으로는 되겠지만은 지금은 평양이나 10월 26일이 우리가 국군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국군의 날은 신명희 목사님께서 북진타임즈 발행인이셨죠. 초대 종군 특파원을 하셔갖고 압록강을 38선을 넘어서 북진하였던 북진타임즈 발행인으로서 10월 26일 날 우리가 평양을 수복했습니다. 했죠. 근데 12.6 사태를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10월 20년 피살당하셨죠. 이 숫자가 참 요 10월 24일 날 유엔데이 날 공사를 또 한다고 지금 하니까 아주 흥분이 돼갖고 내려왔던 겁니다. 예. 여러분 10월 24일 공사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 공사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왜? 공사를 핑계로 다 집집마다 주거 침입을 해갖고 도청장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지금 영원히 북한 군인 아파트 같이 북한 군인 아파트, 괴뢰 군인 아파트를 지금 완전히 지금 만드는 겁니다. 왜? 지금 이동은 벌써 그 작업이 시작됐고 지금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보다 더 비싼 전기를 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임대료 관리비, 자활 자립을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우리가 국제적 실조에서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 까레이스키, 전쟁 배상금, 국제 배상금, 민족소송, 그것도 일본 변호사가 따다가 그래서 국제기금을 번역한 것이 이 세성업 공공연구 임대주택이고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때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려면 기독교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네. 그래서 장점만 살린 것이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민주주의에서 장점만 살리는 것이 공공연구 임대주택이고 여기서 자활자립을 하고 들은 다 나간다 자활자립을 해서 집 사서 나가면은 또 다른 자활자립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